자, 모평균의 추정. 기본적인 모평균의 추정은 모집단의 평균이 표본평균 근처에 있다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했고, 그 표본평균 근처에 있는데 어느 정도 범위를 잡아야 어느 정도의 확률이 나오는지 좀 더 수치화 시켜주는 그 값들, 그 수치들을 이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거야.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반대로 거꾸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전 단원들을 조금 잘 정리를 했으면 쉽고, 전 단원들을 잘 정리를 안 했으면 좀 어렵고, 용어가 낯설면 되게 어렵고. 그렇지만 문제를 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를 안 한 상태에서도 문제가 잘 풀리는 그런 이상한 단원이기도 해. 자, 기본적으로 모집단, 우리가 X라고 부르거든.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출발을 하자.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때 모평균은 현재 모르는 상태야. 이거는 몰라. 그런데 모표준 편차는 아는 신기한 상황. 이거는 안다. 자, 가끔 이 모표준 편차가 뭐뭐로 알려져 있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쓸 때가 많이 있고, 모표준 편차가 뭐뭐로 알려져 있다라는 말 대신에 모표준 편차가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상식선에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경우에 표본의 표준 편차로 모표준 편차를 대신해서 사용해 주기도 한다. 어쨌든 추정을 할 때는 이 시그마가 필요해. 표본의 평균의 표준 편차를 근사값으로 쓰기도 하는 거지. 자, 이때 표본의 평균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일단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것까지는 알지. 평균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서 n은 표본의 크기이고요. 시그마는 알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 자, 원래대로라면 지난 시간까지는 표본 평균이 어디에 있을지에 대한 확률을 표준화시켜서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을 해서 구해주게 되거든. 표준 정규분포표는 0부터의 확률만 나오는 거니까 이 값을 가지고 이 확률을 구해오는 거지. 자, 그런데 이 추정에서는 반대로 이 확률을 가지고 이 범위를 구해오게 돼. 하지만 딱 한 가지 약속이 있어. 그 약속은 뭐냐면, 자,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될 수 있도록, 대칭이 되도록 구간을 잡는다 라는 약속을 하지. 자, 표본의 평균은 어디에 있는지 아무래도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를 테니까 X,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를 테니까 요 모평균 근처에 있을 확률이 높다. 모평균 근처에 있을 텐데 그 구간을 대칭이 되도록 잡아. M을 기준으로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요 얼마를 H로 많이 하거든. 오차. 그래서 M-H랑 M 플러스 H 사이에 들어갈 확률을 구해주게 되는 거지. 물론 추정에서는 확률로 H를 구해주게 되는 거지. 이때 여기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전개는 표준화를 시켜서 확률을 구해오는 거야. 이때 표준화 시킬 때 말이야, 모든 확률 변수는 다 Z로 바뀌게 되는 거지. 이때 별량에서 평균을 빼버리면 요 m이 사라지게 되고 마이너스 h만 남고, 거기다가 표준 편차를 나누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의 모양이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h,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h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그리고 그 확률이 원래는 구해져 있어야 되는 거지. 원래는 얘를 구해줬어야 되는 거지. 자, 첫 번째 지류이고, 두 번째 지류는 첫 번째 지류, 두 번째 지류. 자, 우리는 말이야
모평균을 모르는 상태에서 평균만 알아. 그래서 요 x바가 m 더하기 h보다 작거나 같을 때 m을 알고 x바를 모르기 때문에 요 h를 넘겨서 요렇게 쓸 거야. 그럼 이거는 뭐야? m이 x바 플러스 h, x바 플러스 h보다 작다는 뜻이지. 그래서 자, 똑같은 모양이야. 지금 이 식이랑 여긴 요 식은 모양만 달라졌지 똑같은 식인데 b에 x바가 아니라 m을 주체로 x바 플러스 h랑 x바 마이너스 h 사이에 이렇게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뭐라 그랬지? 원래 얘를 알아야 되는데 얘가 주어지고 거꾸로 여긴 요 값을 구하고 여기서 h를 구해주면 우리가 모르는 모평균은 표본평균 x바를 기준으로 플러스 얼마랑 마이너스 얼마 사이에 있구나. 그 확률이 이만큼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돼. 물론 확률이기 때문에 100%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추정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지.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자,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어떤 제과점에서 만드는 과자는 무게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평균은 모르지만 보통 제과점에서 만든 과자는 표준 편차가 6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알려져 있어. 단지 이 제과점만 모를 뿐이야. 그래서 이 제과점에서 만든 과자의 무게는 평균이 얼마가 되는지 우리가 구해주고 싶은 건데, 구해주기 위해서 뭘 했냐면 내가 임의로 4개의 표본을 뽑았어. 그냥 4개를 그냥 골고루 잘 치우치지 않게 뽑아서 그 4개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4개의 평균이 100g이었어. 그러면 아무래도 모평균은 100g 근처에 있을 확률이 높을 거 아니야. 하지만 정확하게 100g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불안하고 미심쩍잖아.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100g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의 범위를 적게 되는 거야. 좀 신뢰도가 높게 하려면 그냥 100g 기준으로 한 100g 정도의 범위를 잡아서 얘는 0과 200 사이에 있어 라고 해주면 꽤 믿을만해 라고 하지만 할 수는 있지만 믿을만 하면 뭐해? 범위가 너무 크니까 이게 추정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범위를 좀 좁게 만들지. 자, 그렇다라고 해서 얘는 99g이랑 101g 사이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또 어때? 99랑 101g 사이에 있다라고 한다면 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시하지. 너희들 신빙성을 올릴래? 아니면 구간을 좁힐래? 내가 구간들을 적당히 잡을 때 나는 한 95에서 105 사이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이 말은 믿을 수 있는 확률, 신빙성이 95%야. 그럼 좀 불안하잖아. 그러면 신빙성을 좀 올리면 구간들을 좀 넓히면 돼. 90에서 100, 110 이렇게. 일단 구간은 좌우 대칭이 되도록 만든다라고 했으니까 구간들은 이렇게 대칭이 되게 만들어. 그러면 신빙성은 좀 올라가. 99% 이렇게. 하지만 대충 지금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감으로 때려잡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수치화를 시켜주는 게 목적인 거니까 범위를 어떻게 잡을지, 그리고 신빙성을 얼마로 할지, 추정에서는 신뢰도라고 얘기를 하거든. 신뢰도를 얼마로 할지 얘들을 좀 수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잡겠다라는 거지. 자, 이때 신뢰도를 95%로 하자. 여기서 필요한 건 표준 정규분포에서 확률이 0.95가 되게 하는 그런 값이거든. 우리는 신뢰 상수라고 불러. 표준 정규분포에서 확률이 0.95. 좌우 대칭이니까 0.95가 아니라 한쪽은 0.47로. 요 값이 필요한데, 필요한 건 문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얘는 1.96 아니면 거의 2에 가까웠기 때문에 2라고 줄 때도 많아.
근데 2라고 줄 때랑 1.96으로 줄 때랑 값이 달라지는 거니까 반드시 여기는 실내 상수는 실내 상수 구두 생각나지? 신상 실내 상수는 반드시 문제에서 찾아서 쓰도록 해라. 내가 외워서 쓰지 말고. 뭐 신뢰도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외워줄 거야. 하지만 절대 외워서 쓰지 말고 문제 안에서 찾아. 좌우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좌우대칭이다 라고 했으니 신뢰도를 95%로 주겠다 라고 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넓이가 0.95잖아. 그러면 절반은 0.475가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475 그래서 표준 정기분포에서도 0에서부터 0.475까지가 필요한 거지. 그러면 자 원래대로 하면 이래. 모집단은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면 표본 평균이 모평균 플러스 h랑 모평균 마이너스 h 사이에 들었을 확률이 구해지게 되는 거지. 그 확률이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 0.95가 됐으면 좋겠다. 얘를 두 가지로 푼다라고 했었지. 첫 번째 풀이는 x바가 우리는 알고 있어 100. x바는 우리는 100으로 알고 있어. 그리고 모평균 m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순서를 좀 바꿔서 헤쳐모여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모평균은 x바 100이라고 했으니까 100 플러스 h랑 100 마이너스 h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지? 얘를 표준화시키는 거야. 왜? x바의 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를 테니까 몰라도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건 알 수 있. 모평균을 몰라도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건 알아.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2분의 6, 3이 표준 편차지.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요 분포를 가지고 이 확률들을 표준화시켰을 때 모든 확률 변수는 Z로 바뀌는 거고 별량 그대로 두고 별량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눴을 때 마이너스 3분의 h랑 플러스 3분의 h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 확률이 0.95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준 정규분포로 고친 상태에서는 확률이 주어졌을 때 이 상수값들을 구할 수 있거든. 그게 1.96이야.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와? 어떤 결론? h는 1.96 곱하기 3 대충 5.9327 88? 5.88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러면 요 h를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0.95의 확률로 모평균이 m 100 빼기 5.88 그래서 94.12랑 100 5.88 사이에 있다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얘기해. 95%의 확률로 모평균이 요 사이에 있게 되는 거니까 모평균이 이 사이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의 신빙성은 95%가 되는 거지. 헷갈릴 테니까 이거 정말 여러 번 들어봐야 돼. 자, 요거까지 먼저 들어보고 나서 얘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자.